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주식하는 남자입니다. 지난주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난주 급락 요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일각에선 주식 버블이라는 이야기로 주식 투자에 대한 공포 심리가 반영된 부분도 있고, 지난 11월 이후로 코스피 2700포인트 선에서 3000포인트까지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아직 3000포인트대에서 자리가 다져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는 데다가 주가가 급격히 상승해온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서 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어찌됐든 지난주 금요일도 코스피 지수가 2988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000포인트 위로 끌어올려주면서 3012.95포인트의 장을 마감하였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지난 1월 18일 종가 3013포인트, 1월 19일 저가 3011포인트였던 점을 미루어 볼 때 3011포인트 부근이 지지선이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월 중에도 당분간 코스피 지수는 3011포인트와 3160포인트 사이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저점 3000포인트를 다져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증시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된다면 투자 리스크가 적은 투자 기관으로 자금 이동이 생기기 때문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요. 지난주 미국채 금리 상승과 함께 미국 장은 그야말로 폭락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연준 파월 의장의 금리 상승 동결과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발언으로 증시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동결하며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으니 당분간 주가의 큰 하락에 대한 공포심리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3월에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증시를 살펴볼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주는 S&T 모티브와 KTNG를 살펴보며 추후 방향성을 잡아보았는데요. 몇몇 분들께서 S&T 모티브 주식에 고점에 물려있는 상태라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거기에 대한 제 주관적인 의견을 이야기해 드릴 테니 참고해 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적절하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 진입을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 종목을 가져와 보았으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 모티브입니다. 지난 26일 금요일 영상에 제가 다음 사진과 함께 장이 63,000원 밑에서 시작한다면 61,000원 부근까지 내려갈지도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6일 금요일 시가 62,700원에 장을 63,000원 밑에서 시작하더니 61,200원에 저점을 찍고 62,70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영상과 같이 다음 주 장이 63,000원 위에서 시작해서 63,000원 위에서 장을 마감한다면 상승 추세로 바뀌지 않을까 조심히 생각해 보는데요.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과 동일하게 63,000원 밑에서 장이 시작한다면 또다시 61,000원 부근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61,000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57,000원 부근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일 61,000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추가적인 실망 매물들이 나와서 한동안 반등하지 못하고 57,000원과 61,000원 사이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빠질 것 같은 모습도 보여서 일단은 3월 2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장은 주가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해서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요. 장을 63,000원 위에서 시작하면 63,000원 부근에서 일부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후에 63,000원 위를 유지해주면 일부 추가 매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장을 63,000원 아래에서 시작하면 61,000원 부근에 일부 예약 매수를 걸어두고 오후에라도 63,000원 위로 올라와 준다면 63,000원 부근에서 일부 추가 매수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오후에
63,000원 위로 올라와 주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 없이 관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진입이나 추가 매수 혹은 물타기 모두 마찬가지로 매수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만약 제가 현재 S&T 모티브를 고점에 물려 있다면 이렇게 대응하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어디까지나 참고로서만 봐주시고 꼭 반드시 개개인이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식에서 고점에 물렸다고 해서 본인이 정해놓은 투자금 외에 현금 자산을 추가로 끌어다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고점에 물린 상태이므로 물타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본인의 주식 투자금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자산 중에 적당한 혹은 소량의 비중으로 고점을 물려 있는 상태여서 추가로 투자 여유 자금이 있으신다면 물타기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현재 자신의 자산의 대부분 혹은 큰 비중으로 고점에 물려 있는 상태에서 추가 투자 여유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시다면 그냥 존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존버를 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의 실적이나 전망이 불안하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손절하여 더 큰 손실을 막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업의 실적이나 전망이 안정적이라면 존버하면 언젠간 올라와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T 모티브도 언젠가는 올라와 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자신의 자산에 너무 많은 비중이 고점에 물려 있다면 본전으로 돌아왔을 때 일부 매도하여 현금 비중을 높여두는 편이 만에 하나 다시 하락하였을 경우 리스크 회피와 저점 물타기가 가능할 수 있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편이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어디까지나 본전에 돌아왔을 때 다시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한다는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니 리스크 회피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각자 개개인의 기준과 판단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리스크 회피용 본전 일부 매도 의견은 어디까지나 내 자산에 큰 비중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니 개개인이 허용 가능한 비중의 자산이 들어가 있는 정도라면 고점 회복되었을 때 굳이 본전 매도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도 각자 한 번씩 리스크 회피에 대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T 모티브에 대해선 여기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작년부터 저희 어머니께서도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매일같이 공부하며 투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어머니께서 보유하신 증권 계좌를 검토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포트폴리오가 각 섹터별로 잘 정돈되어 있어서 제가 따로 정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그대로 들고 가면 될 것 같다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새로 트신 계좌라서 최근 진입한 종목들인데다가 장도 별로 좋지 않아서 현재 어머니 계좌는 전체 손실 마이너스 4%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게 고점에 물린 종목들도 없고 각 섹터별 기업도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어서 한두 달 내로는 수익 전환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머니 보유 종목 중에서 최근 차트 흐름이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이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이름하여 우리 엄마 종목 시리즈라는 타이틀로 종목 소개 및 차트 분석을 시리즈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종목 시리즈 1탄으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KH바텍인데요. KH바텍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있는 종목이고요. 다이캐스팅이라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경첩과 같은 힌지라는 부품을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향후 5G 폰과 폴더블 폰 시장 성장과 매출 확대 전망으로 큰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 확대로도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재무 상태는 2019년까지 영업이익이 적자 기업이었는데요. 2019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면서 2020년 실적 예상치도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폴더블 폰의 성장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폴더블 폰의 성장 추세에 주시하며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를 잡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차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연차트를 보면 상장 후 2012년 저점 5,290원을 찍고 2015년 고가 46,150원을 찍은 후에 현재 18,900원으로 확인되는데요. 주봉 차트는 보면 2020년 이후 등락폭을 줄여주면서 추세선이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세선이 수렴한 후에는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되는데요. 현재 이 기업의 실적도 개선되어 가고 있는 추세고 폴더블 폰이라는 모멘텀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의 향방을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투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럼 일봉 차트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8월 5일 고점 26,200원에서 하락하여 10월 27일 저점 16,250원을 찍고 추세선이 수렴되어 가는 중인데요. 현재 파란색 60일선을 밟고 위로 살짝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주 정도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초록색 5일선이 다시 한번 빨간색 21선 혹은 파란색 61선이나 노란색 121선을 밟고 위로 올라가주면 이런 식으로 추후 빨간색 21선이 파란색 61선을 상향 돌파해주며 골든 크로스를 형성해주고 좀 더 확실한 상승세 전환으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반대로 초록색 5일선이 빨간색 21선 밑으로 하향 돌파하게 된다면 좀 더 긴 횡보를 보여주며 각 추세선이 확실하게 수렴된 이후 주가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현재 RSI 보조지표상으로는 70 위 부근에서 과매수 구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MACD 오실레이터는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추세가 변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일단은 현재가에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7,000원 부근까지 내려오면 진입을 생각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매도점은 물론 추후 주가 이동을 살펴보면서 다시 판단해 가야겠지만 일단은 25,000원까지 보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가도 저렴한 편이니 재미삼아, 연습삼아, 공부삼아 손해봐도 상관없다 할 정도만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해 보았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 엄마 종목 시리즈로 영상 준비해 볼 테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도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